내가 넷프로 주치의를 하던 전공의 2년차 때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 본인도 그렇지만 나도 나중에 나이를 먹고 늙으면 고약한 노인이 될 거라고. 나는 교수님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알 것도 같다. 나는 욕심이 많다. 수능을 잘 보고 의대를 가고 싶다는 욕심, 이제는 열심히 해서 평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심,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 모든 것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 눈보. 저번에 살던 곳보다 아침 햇빛도 잘 들고 안마 커튼도 빛을 잘 막아준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찍으니까 느낌이 밀착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계속 빠진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계좌를 열지 않는 것이다. 들려줍니다. 꼬리뼈는 천장 혹은 뒤를 향하고 어제 술을 마시며 안주로 보쌈과 과일과 쥐포와 오징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올인원 제품을 열심히 바른다. 테슬라의 하락이 가장 컸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를 들 수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테슬라를 돈 생길 때마다 사 모았는데 다 필요 없고 지금 사면 나보다 몇 프로는 더 많이 먹는다. 이때 한번 하락폭을 보면 두 자릿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홀리 쉣! 어제 안주를 많이 먹은 나에게 벌로 팔굽혀펴기 한 세트 더 하기로 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서 오늘 교수님을 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좀 챙겨놓고 가자. 오랜만에 나의 아반떼 나르 어제 그 환자가 괜찮은지 좀 걱정이 된다. 기분이 쫄깃하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그래도 토요일이다. 문이 안녕하세요. 출근 루틴이다. 회진 준비를 한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벤트가 있었던 그 환자는 다행히 별일 없이 괜찮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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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죠? 뽑은 거. 아니 할머니 되게 힘이 넘치네요. 며칠 전에 파이잖아요. 추천했는데도. 그걸 뜯어버렸어. 만약에 내일 투닥하면은 그 비용 감면되니까 오전에 일찍 보냈다가 와서. 10시라는데 근데요? 오전 일찍이? 10시? 네. 9시 안 된대요? 10시라고 정동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받던데. 근데 랩 결과 아직 못 보셨죠? 아직 안 났어요. 오늘도 투석실은 스테이블하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면 환자도 스테이블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내 몸도 편해진다. 반대로 가면 나 스스로의 멍청함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교수님이 그러셨다. 프로는 항상 플랜 B까지 생각해놔야 된다고. 한국전력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2.7%가 올랐다. 주가는 그대로다. 나는 한국전력을 5년 전 당시 신고가에 샀다.
큰 돈을 날리고 큰 교훈을 얻었다. 수고하세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투석 실현자를 미리 까보고 있다. 나의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는 나보다 나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의 혹은 나의 처한 상황에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보는 것이다. 누구네는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다더라. 누구네는 환자군이 다양하고 원장이 로컬에서 필요한 처방들을 자세히 잘 알려준다더라. 내 상황에 안 좋은 점만 부각해서 보다 보니 내 욕심에 그런 것들을 다 노력해서 다 개선을 하게 되며 점점 나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인생이 좀 피곤하다. 내 상황에서 그들보다 나은 점이 분명 무언가 있을 건데 이런 성격은 나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누군가도 덩달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제 들었던 연수 강좌를 정리한다. 그냥 듣기만 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듣는 순간에는 다 아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이제 대학병원을 떠나신 작년의 과장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로컬 나가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컬 나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공부는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환자에게 적용을 잘 못한다고 많이 혼내셨다. 내 생각엔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니까 적용을 못하는 거다. 머리가 나쁘면 반복 숙달을 통해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오늘 하루도 나 스스로와의 약속과 투쟁이다. 몸에 배인 좋은 습관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어찌 보면 종교와도 같다. 선생님, 저 투석실 라운딩 좀 돌고 올게요. 투석실은 항상 보는 건데 오늘 오후는 외래 스케줄과 겹친다. 네, 안녕하세요. 이럴 때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안녕하세요. 라운딩 도는 동안 외래에서 전화 올까 조마조마하다. 조급증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오늘은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는 날이라 병식을 먹지 않았는데 대신에 몽쉘 2개, 바나나 2개, 쇠과자 2개를 먹었다. 그냥 병식을 든든하게 먹을 걸 그랬다. 쓰잘데갈이 없는 걸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 외래도 한가하다. 환자를 기다리는 의사의 마음이 이러하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공부도 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공부도 많이 해서 환자만 오면 되는데 환자가 안 온다. 공부뿐만 아니라 프로시저도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나도 내과 박 원장님이나 대강이 형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 같다. 간혹 내과 박 원장 외툰이 사실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그분처럼 개헌까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경험한 내용까지는 지극히 사실이다. 컴퓨터를 안 끄면 겁나 큰일 나요. 큰일 나. 갑시다. 한 것도 없이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끝났다. 교수님 집에서 쉬어를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여기 싸우고 갑시다. 아반떼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스승의 날을 내 교수님을 찾아뵌 거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갖고 뭘 사야 될지 주변 애들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갖고 이렇게만 샀거든요. 대만에서 직수입한 직구한 펑리수 12개짜리 세트랑 교수님이 술 좋아하셔갖고 와인 보이나? 와인 나시 코스타세라라고 돼 있는 좀 나름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이거는 아씨 어떻게 하면 모르겠네.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교수님 찾아뵐 때 어떤 거 사가시나요? 제 주변에다 물어보니까 처음에 약간 좀 더 많이 살라 그랬는데 너무 과하다고 요 정도가 딱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좀 교수님 실망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와이씨 아반떼도로 이거 딸딸거리는 것 봐. 멈추는 거 아니야 가다가? 어떡하지? 일단 한번 갑시다.
어차피 지금은 끝났어. 동쪽의 끝에서 서쪽의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전에 무려 13km라는 대장정을 우리 야반떼 도로가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제가 토요일인데 근무가 아니라서 기분이 좋아요. 몽쉘. 갈. 신호설. 몽쉘 개맛있어 진짜. 오늘 또 몽쉘을 먹어갖고 지금 좀 다이어트가 개박살이 나고 있죠. 큰일났네. 흐름 깨지면은 요것도 급진으로 가는 데 있잖아. 혹시 변곡 투어에 제 몸무게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실 분 있으면은 아마 한 어제 아침 정도에 사신 분이 거의 이젠 발바닥 각질에서 사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바의 시기가 끝나고 급진의 시기가 올 것 같아. 오늘 또 교수님이 중국 요리 많이 시켜준다 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배고파. 많이 먹어야지 가서.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다. 근데 생각해보니 원래 금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시간을 임의로 7개로 쪼개는 요일이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없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 되려 사람이 그 안에서 기쁘고 우울해하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보단 한정된 자유에서 더 안락함을 느낀다고 한다. 젠장. 로키가 미키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 빌어먹을 내 전성기는 도대체 언제냐고. 썩어 빠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 좁은 방에서 복서로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동네 스파링이나 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지 않냐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는 미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친다. 나도 힘들 때면 교수님을 생각한다. 평소 예민했던 내가 주치의를 할 때는 그 예민함이 극도로 심해져 꿈속에서도 환자 처치가 잘 안되는 꿈을 꾸곤 했었는데, 하루 중 제일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은 교수님과의 회진 시간이었다. 마치 귀신을 무서워했던 어릴 적 내가 절 안에 들어가면 절 안의 묘한 향냄새와 분위기로 마음이 평안해졌던 그때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다. 그리고 해결책을 모르겠는 그 순간 교수님께서 툭 던져주시는 그 말은 기적과도 같은 말이었다. 전공의는 의사의 인생의 꽃이라고 한다. 그땐 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말이 실감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교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낑낑대기도 하고 씻지도 못하고 응급실에서 상주했을 때에도 그게 나의 전성기는 아니라고, 나의 전성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생각한다. 나중에 그때의 나를 그리워하는 그런 전성기 따위는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란다. 와, 이 노래가 제가 몇 살 때 나온 거지? 고등학교 때 아닌가 이거? 되게 좋았는데 자두 뭐 거기 안 나오나? 슈가맨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저 멀리 도안동이 보인다. 퇴근길 도안동 진입은 헬이다. 나도 원래 여기다 살라 그랬는데 아파트. 대전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오는데 퇴근 시간 기준 1시간 반이 걸렸다. 새 아파트. 막상 오니까 너무 오버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네요. 사실 이렇게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없었어갖고, 초등학교 때 수학경시부 선생님 한번, 고등학생이었나? 고등학교 때 찾아뵀던 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배경음악도 좀 뭔가 웅장해 지금. 그래요? 네, 출구로 지하, 천천히 나가주세요. 예, 지하 2층부터 일단 일로 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펑리수 한 상자와 와인 한 병을 사들고 가서 연태고량주 2병과 와인 2병과 진수성찬을 먹고 왔다. 너무 손을 가볍게 교수님을 찾아뵌 것 같아 조금 민망하다.
교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그곳에 계실 것 같다. 교수님의 주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에 결정을 내리기 힘든 것들에 대해 교수님의 툭 던지는 한마디는 아직도 주옥 같았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조급증, 이제 나의 넋두리도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을 주 88시간 근무를 하며 밤새 당직 서고 힘들었던 전공의 시절과 전임 시절을 지나 이제는 타인이 보았을 때 뭐가 힘들다는 건지 전혀 공감되지 않는 나의 브이로그들, 심지어 말하지 않은 고민들까지도 교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다. 의대생 시절 간혹 동아리 모임에 당시에는 정말 드물었던 외제차를 끌고 배 나온 오비 선배님이 그저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다를 줄 알았고 그보다 훨씬 멋진 삶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냥 나는 특별할 줄 알았는데 뭔가 바이탈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시키는 거니까 존나 다르다 그거는. 그냥 포스트 오피 하는 거잖아 그냥 OS. 그리고 우현과 통화를 했다. 우현과 나는 로컬에서 나온 의사가 성공하는 길은 결국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것이라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다. 근데 아유, 나가는 돈도 많고 아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 힘들다. 술을 잔뜩 마시고 세탁기를 돌리고 시원한 방바닥에 앉으니 아무도 없는 이 방이 참 평화롭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영상에서 나의 모습은 루저 같다고. 불쾌했지만 그냥 장난으로 발끈하고 넘어갔다.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들었던 4층 빌라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던 사람 이야기가 있다. 꼭대기층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자기는 너무 우울한데 낮에 밖에서 보이는 1, 2, 3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여 한밤중에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 근데 떨어지며 각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각층 사람들의 모습은 낮에 밖에서 보이던 모습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한다. 떨어지며 보이는 모습은 낮에 밖에서 보던 모습과 다르게 자기보다 더 불행해 보이면 불행해 보였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SNS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 이게 나의 진짜 브이로그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우울하지도 않다. 하지만 겉에서 보기에 누군가에게 루저처럼 보이는 나의 실제 모습은 사실 모든 면에서 계획대로 흘러가고 탄탄하고 누구보다 안정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래도 굳이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지금 기억되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새벽에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엄마 몰래 거실에 있던 TV를 틀고 내용을 보던 그 순간이었다. 그때의 감동은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